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역시나 고민들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종목들을 꼼꼼하게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딱히 길게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53% 정도 지수가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대 오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관료들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 그리고 안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죠.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 오고 있다. 내년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정부 관료들은 계속해서 물가 잡을 수 있다. 물가 이거 잡힐 것 같다. 고용지표가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들은 이거 물가 지금 상승률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물가인 이 자체를 잡아서 내려가려면은 한참 걸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결이 안 된다.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의 적기다. 증시는 자꾸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 바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죠. 사고 팔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또 그들은 그 수수료를 가지고 파티를 열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아질 거니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말은 증권사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투자를 부추겨가지고 수익을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서 교수를 생활한다든지 거기서 이렇게 수익이 따로 다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말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라고 한다면요.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분석을 밝히는 쪽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경제학자들의 말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안 오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았으니까 안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주가가 다 빠졌잖아. 그러니까 선반영한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신빙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이 과했으니까 지금 이거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정도의 약간 떼쓰는 정도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우습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달러 가치가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그대로 고정인 거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고 수요 둔화는 왜 생겼는가 봤더니 경기가 침체돼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고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고 경제력이 좋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중국과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큼의 경제력이 되지 않는 국가들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또 분위기가 하나 또 안 좋아지고 있죠. 대만과 미국, 중국 이 사이에서 또 어떤 미묘한 기류가 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험상궂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항공모함 대치를 하거나 또는 뭐 실전 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은 또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전투기도 날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과 여러 가지 무역적인 내용들, 관계들, 외교 문제들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또 큰 이슈가 하나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앞에 돌발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환호지를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안개와 같은 악재들이 다 거쳐 나가야지만 우리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만, 지수만 올랐지 결국 속빈 강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2, 3주 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라던가 좀 시세가 좀 좋았던 기업들 보면은 품절주라던가 신규 상장주 그리고 개별호재인 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딴 거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테마도 없고 주도 없고 올라갈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잡주들만 뛰어오르고 있고 그 잡주들 뛰어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종목을 바꿀까 하면서요. 사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고 혹여나 내 종목이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본전 또는 약손실이라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면 저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물론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우려감들,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은 좀 힘있게 올라가거나 상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앞으로 경제 관련 뭐 TV를 보시거나 이슈를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 요소들이 삭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6,400원 10%입니다. 96,400원이네요. 네네. 뭐 산지는 조금 오래 되셨네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뭐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 드라마 같은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기 전에 어디서 제작했는가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고 만들어냈던 것 중에서 흥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96,000원에 산 것을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장기 투자 네. 관점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싸게 시작하면 될 것을 96,000원부터 시작을 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런가 하냐고 하면은 종목만 봤기 때문에, 기업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작년 초까지, 작년 한 중순까지 계속 현금화하라라는 이야기 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계속 현금화를 했어요. 고점에서 제발 좀 현금화하세요.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싸게 떨어졌을 때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만 본다면은 장기 투자로 나쁘지 않겠다고 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시장을 보니까는 사서 기다릴 이유가 없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주식을 하실 때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많이 떨어졌고 반등 나가기 좋은 자리가 맞아요. 지수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반등 나가긴 좋으나 아까 시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싹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럼 누가 그 싹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싹이 자라가지고 정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싹이 뽑히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여기를 바닥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를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지수가 밀리면 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와주곤 있으나 시장라인 매수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나중에 빠지게 된다면 6만 5천 원 또는 7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늘려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린 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되나 안 되나의 문제인데 이건 된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아, 네. 멘토님, 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현금화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떨어지면 사고요. 네. 단기적으로 매도가를 알고 싶거든요. 현금화를 좀 하고 싶어서요. 현금화 하고 싶으면요, 매도가를 알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팔 수 있냐 안 팔 수 있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서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어디서 회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름이 끊기고 싶지 않은데 언제 내가 술 몇 잔 정도 더 마시면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예, 끊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딱 여기서 절제하면 되는데 그걸 남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죠? 현금화 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이거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고 내 계획이고 내 인생이잖아요. 그죠? 아,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네. 그게. 네. 그게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먼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8만 2,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건 또 시장에 따라서 네네. 달라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에 잘 판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 이해가 네. 되셨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현금화가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파시는 건 아무 때나 파셔도 상관없다. 그건 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굳이 네네.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신 네네.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네, 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바이포요. 네? 23,200원에 네. 20%요. 포바이포를 23,200원에 20%요. 23,200원에 2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아니 먼저 샀다가 네. 조금 수익 보고서 다시 팔아가지고 네. 다시 샀어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거? 메타버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메타버스예요? 네. 그냥 딱 4x4 이것만 뭐 베트남 음식 팔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예. 베트남 쌀국수 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보고 그냥 느껴지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업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 기업이 4x4라는 이렇게 이름만 딱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기업이. 더군다나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청자님 제 방송은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자주 봐요. 네, 자주 봐요. 그럼 제가 신규 상장주 제발 좀 사지 말라고 제가 부탁까지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부탁까지 하고 제발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방송에서 선언 한번 할게요. 신규 상장주 이제 상담 안 받겠습니다. 이 가치가 없어요. 상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선언할게요. 이거 PD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방송국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공식 선언을 몇 번을 이야기했고 몇 번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산다는 것을 이게 이제 상담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신규 상장주는요 가치가 모호해요. 싼지 비싼지를 예.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쉽게 예. 생각하면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그 신제품이 예. 시장에서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싸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는요 좀 굴러봐야 돼요. 시간이 예. 지나야 이게 적정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 사람들이 이 가격을 싸다고 생각하구나, 아, 사람들이 저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구나라는 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바이퍼라는 기업이 아, 이 정도 가격이 됐을 때 싼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힌트와 증거와 신호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 기업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만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상담의 가치가 별로 없고요. 어떤 전문가와 이야기하더라도 포바이포는요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뭐 영상 콘텐츠 만들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 만들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엮이는 기업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전망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상담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상담이 다 그럴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나빠 보이지는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좀 더 시간이 예, 예.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 차트를 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차트를 딱 보고 그냥 매매해가지고 그 저점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22,000원이라든가 27,000원짜리가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가 정도가 됩니다. 저거 무너지면 그냥 기업이고 뭐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제가 감사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인생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 망치는 주범이 신규 상장주예요. 제발 하지 마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아모센스 19,918원에 10% 갖고 있어요. 19,918원에 918원. 추가 매수 하셨네요. 네네네. 일단 이거는 아까 말했던 신규 상장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매수하셨을 당시는 신규 상장주 쪽에 속한 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얘는 그래도 어디가 저점이다, 어디가 내려가면은 싼 정도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좀 감이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차트가 12,000원쯤 되니까 반등이 나와요. 네네. 12,000원쯤 되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12,000원쯤 되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2,000원쯤 되면 사고 싶은 이유가 뭘까? 아모센스가 뭐 특별한 기업이라서 아닙니다. 그냥 아모센스란 기업을 12,000원쯤 되면은 비싸다 싸다? 싸다. 그렇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저기를 싸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싸다고 지구들이 생각하겠지. 그럼 저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우리 원래 저기 샀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이상하게 산 거지. 원래는 12,000원쯤 돼서 싸다고 생각하네. 아유, 저기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난 돈만 벌면 돼. 저기 사야지 하고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네. 투자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정말 간단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자꾸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뭐 기업이 어떠고 저떠고 뭐 실적이 어떠고 전망이 어떠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 팔면 되는 게 주식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여기다가 묻어가지고 뭐 유산으로 남기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모센스를 뭐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샀다가 팔라고 산 건데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뭐 지나가는 그냥 쉼터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치를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쉬고 가면 되지. 그래서 다시는 가치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치에 휘둘리니까 비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모센스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 12,000원대가 바닥으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바닥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 번 맞았다고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쌍바닥이라고 불러요.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W 모양이 나와야 우리는 아 저기가 진짜 바닥인갑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올라오고 다시 빠진 다음에 12,000원을 확인한다면 12,000원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요 지수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12,000원까지 왔을 때 지수가 안 좋으면 저거 깨고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수가 먼저예요. 지금 시장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자꾸 시장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사실 지금은 주식을 사서 팔고 뭐 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밀려 내려갔을 때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그 바닥 잡는 상황에 따라서 10,000원이든 12,000원이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요. 저는 이거 탈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 다음 반등 나올 때 본전 탈출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크링인데요. 네? 테크링. 테크 윙요? 링. 예,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2,750원인데요. 네.
금요일까지는 뭐 조금 내다 보니까 17,000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를 보니까 뭐 9,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움 굉장히 안 해야 돼요, 많이. 주식을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보통 사람이 사람들이 있다면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 못하는데 사법고시 하는데 어려워서 나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사법고시 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유, 네, 맞아요. 저도 어려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하고 싶으면. 그죠? 예, 네, 예.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예.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자님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일깨워 드린 것밖에 안 돼요. 예, 알고 어려워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주식을 하시려면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이거는 어떤 거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거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시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맞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예. 권리를 공부를 좀 하세요.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식을 더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발행해서 공짜로 예.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격은 그만큼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제 예. 손에 들고 있는 마우스 이거를 지금 예. 시청자님한테 한 개에 10,000원에 팝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2개로 팔겠습니다 하면 한 개당 5,0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렵죠? 아, 예. 지금 갑자기 아, 들으려고 예.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는 살짝은 될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이 회사 지금 주가가 갑자기 어제까지 17,000원이었다가 8,000원 돼가지고 반토막 난 게 아니라 이게 반토막 난 만큼 시청자님 그 계좌에는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다 정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가 지금 22,000원에 산 게 아니라 22,000원 네. 매수가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1,000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예.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좀 그게 안 될 것 같고 시청자님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상증자 예. 권리락 효과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한 기업들은 뒤에 폭락이 나오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바닥을 잡다가 뒤에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시고 기다리신다면은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요. 아, 예, 예, 지금 예, 이거는 알고 주가가 있습니다. 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쯤까지 예, 예. 내려갔을 때 오히려 바닥을 잡는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뒤에 상승을 노려야 되는데 언제 상승이 나올 줄 모르겠으나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아, 네, 그 탈출은 1년 정도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최소 1년이기 때문에 한 1, 2년 예, 예. 정도를 잡으시면 좋아요. 내년 한 이맘때쯤 또는 내후년 이맘때쯤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예. 있겠구나라고 계획을 짜시고 7,000원 예.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오늘 이 전화를 끊으면 바로 인터넷이든 뭐든 무상증자가 뭔지 반드시 오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드시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9만 원에 20%. 19만 원에 20%요. 네, 이번에 19만 원 왔을 때 네. 그거 매도를 못 해갖고 지금 해도 될까요? 뭐 매도하는 건요. 저는 제일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 게 매도는 아무 때나 하세요. 매도는 내가 팔겠다고 생각하는 날 파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말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매도를 한다라는 건요. 욕심을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절제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나서잖아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과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더 챙길 수 있는데 더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거든요.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예. 근데 예, 그거를 맞아요. 우리가 다시 다른 걸로 생각하면 지금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 한 숟가락 더 먹을까? 한 숟가락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 아닌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이거 지금 내가 한 숟가락 더 먹을까 말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친구가 생각하기엔 그렇죠. 네가 밥 먹고 말고 하는 거 내한테 왜 물어봐? 라고 하겠죠.
배부르면 그만 먹고 아니면 네가 더 먹어라고 하겠잖아요. 그죠? 예, 그 맞아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을 하고 팔 수 있냐 없냐가 더 먼저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는 욕심의 크기고 절제라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절제할까요? 절제하지 않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장기적으로 보냐, 단기적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냐, 하지 않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 전에 시청자님이 지금 내가 팔 건가 말 건가를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얘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지언정 나중에 뒤에 다시 올라가서 저는 30만 원대, 20만 원대까지 멀리 봤을 때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들고 밑으로 내리고 뭐 지지고 볶고하다가 올라간다고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얘가 지금 여기서는 저항선이라고 해서 맞고 떨어질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15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에이 나는 15만 원이든 19만 원이든 내려왔자 흔들리지 않고 그냥 22만 원, 3만 원, 25만 원 그때까지 그냥 나 홀딩 할래 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잘 팔고 지금 내려갔을 때 다시 살래 혹여나 내가 팔았는데 얘가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판 게 잘못이고 내가 절제했으니까 내가 욕심 안 부리지 뭐 라고 시청자님이 스스로 훌훌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다면 지금 매도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걸 기다려보는 게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이해되는데. 맞다는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방법이고 어떤 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탕수육이라는 것도 부어 먹는 게 맞는 건지 뭐 찍어 먹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파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홀딩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근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 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 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팔고 밑에서 그냥 더 왕창 사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 계획, 제 인생에 대한 문제인 거고 시청자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결정을 좀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난 어떻게 투자하겠다를 결정하셔가지고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놔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선택이 되게 빠르시네요. 아유, 저는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는데, 선택이 빨랐네요. 놔두실 거면은 15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하지 뭐. 예,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이거 또 사면 되는데 전화를 한번 주시고 하세요. 예. 아유, 선택이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예, 성격이 왓살이합니다. 화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와 내일 오후 8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8시에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면 맨날 뭐 회원 모집만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와봤으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공부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러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들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상 채팅 올라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는데 14,400원에 10%를 매수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 정리할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데일리 방송의 시청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아는 건 아닌데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그래요. 매수한 가격이 14,400원이면 차트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들 알 겁니다. 이런 자리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자리에 사는 것은요, 정말 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이 했다고 하면요, 고수니까 상담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못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걸 생각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거의 저기 제일 꼭대기에 샀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빨리 나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린다면은 별거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분들 대부분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 다들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13,7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나가시고 다시는 이런 거 사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AP 시스템을 21,000원에 10%를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기업만 본다면요. 실적이 좋으나 주가는 떨어져 있는 기업이죠. 제가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골치 아픈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업이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도 올라가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그건 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은요. 저평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항상 저평가주 찾고 싶다, 저평가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서 실적이 좋으나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게 저평가주의 기본이고요. 이거는 사실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짐 로저스, 워렌 버핏 등등들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투자의 고수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으나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평가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사실은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사놓고 뭐 어때요? 주가가 내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무섭고 대응이 필요하고 겁나고 이런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샀으면은 이런 거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35,000원, 4만원대까지 이렇게 지가 횡보했던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4만원까지가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범위가 넓어지죠. 그만큼 수익률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00원에 매수하셨지만 저는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오히려 14,000원, 13,000원, 만원, 7,000원, 5,000원, 3,000원이 돼도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거의 비중을 90%에서 100%까지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 AP 시스템을 5,000원에 준다면 저는 진짜로 사고 싶어 환장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내려가는 것은 사서 모으고 안 좋은 기업이 내려갔을 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대응할 거 없다. 15,000원 되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비중을 15,000원대에서 15,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많이 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컴투스가 올라와 있네요. 게임 관련주인데요. 9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97,000원에 비중 10%. 사실 97,000원에 매수하셨던 이유는 아마 전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하시게 된다면 방법은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사실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차트 대응을 하실 때 아까 AP 시스템도 사실은 그런 자리였거든요. 저점인가 싶어서 21,0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라인 같거든요. 지금까지 21,000원 이후로 안 빠졌으니까 여기는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컴투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컴투스도 얘가 지금까지 보니까 9만원, 97,000원, 95,000원 여기 이하로는 잘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는 바닥일 수 있으니까 지지라인이니까 사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지라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지라인에 사놓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물려있기만 하는 거예요. 지지라인 저점에 사셨으면요. 거기가 아닐시 빨리 빠져나오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생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지라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서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지지라인 매매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게임 관련주는 7만 원대 제 생각에는 지수가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빠진다면 게임 관련주는 하락폭이 좀 커요.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적이 줄고 있고 회사가 좀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했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때까지 물려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처음부터 손절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손절 안 한 자기 탓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만 원까지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65,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신규 상장도 제가 진짜 상담을 안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정말로요. 제발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사시네요. 이 기업은요, 디오라는 회사는 SM 스튜디오 이 산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SM도 보면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특수효과로 수요익을 좀 많이 본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비싼지 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실적이 좋아서 상장이 된 건지, 실적이 좋은 거를 다 반영해서 상장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걸 반영이 안 된 채로 상장이 된 건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든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비싸게 상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바닥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다. 지켜보면서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법정 같은 거 보면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그냥 지켜보게 되는 그런 상태.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 그걸 사셨으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안 사도 되는 걸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좀 장이 좋을 때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이 안 좋거나 제가 생각했던 어떤 하락폭이 생긴다면, 지수 하락이 생긴다면 얘는 오히려 45,000원, 5만원까지 갑자기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뛰어오르는 뭐 기후가 발생이 된다면은 바로 4, 5만원대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고요. 그대로 홀딩은 하되 반등 시 4, 5만원대 매도를 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저기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저기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34,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0% 매수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괜찮을까요? 뭐 안 괜찮을 게 뭔데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안 괜찮을 게 뭔가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뭐 의미심장한데요. 뭐가 괜찮을까요? 뭐 안 괜찮을까요?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조금 안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뭐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역별이니까 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과징금 두드려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과징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200억 원 정도, 243억의 과징금을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게 맞네요. 그죠? 안 좋으면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야죠. 주가가. 바닥을 찍어야죠. 정말 완전히 우리 말 그대로 초전 박살이 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주가는 내려가고 있으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얘만 내려왔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 지금 시장에 안 내려온 종목이 뭐가 있죠? 그러면 지수가 내려오면서 얘도 같이 내려왔고, 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마 계속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는 기업일 거예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죠. GS 리테일도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죠.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 몇몇 개 기업들 보면요, 계속 세간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저는 컨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J ENM도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안 좋다고 하죠. 저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지수가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마치 기업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아서 내려온 것 마냥 포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고 뭐 편의점을 철수하거나 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기업이 잘하고 안 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는 건데, 쌀 때가 언젠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비쌀 때가 언젠지. 세상이 좋다고 할 때 제일 비싸다라고 했죠. 쌀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물려 있을 거라고 한다면은 저 삼성전자 물려 있느니 이거 물려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돈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 그러니까 공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뭐 가져가는데 별 의미가 없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싸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지수가 자리를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시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가 어디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전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일동제약 4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20%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계속 와르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게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궁금해가지고. 몰라요. 네. 이런 상담이 되게 어이가 없는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는 변동이 엄청 심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나가잖아요. 네. 바다에서 거의 한평생을 항해를 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네. 부는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선장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파도의 높이는 어디고 다음 파도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파도가 몇 개가 오고 파도 주기는 몇 초마다 오를까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요로 치고 요로 치고 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선장한테 다음 파도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바로 눈앞을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비유를 하니까 좀 와닿나요? 지금 이거 예, 폭풍이 예. 불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주가가 급등락 변동이 엄청 심한 자리에서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코앞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제가 말했던 좀 이상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까요?는 몰라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걸 사셨다는 것은 시청자님이 그 정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동제약이 신약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임상이 좋을 거야 신약 개발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라고 사셨으면 이거 답도 안 나오는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가능할까요? 뭐요? 에코프로 HN. 아니요, 지금 다른 종목 받을 수가 없고 다음 상담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요? 죄송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여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반등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본 사람이니까 알겠죠? 네, 이건 경험에서 생각이 드는 건데 아마 조만간 반등이 한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때 나오시는 게 맞고요.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어디까지 오겠지 48,000에 팔아야지 하고 걸어놓고 안 해요. 그냥 매일같이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지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팔아야 되겠다는 제가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 정도는 사실 시청자님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 종목은 수익이 나도 수익이 아니고 손실이 나면 손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은 제가 보기엔 한 44,000~45,000원까지 반등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거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유화요. 대한요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7,000원에 10%요. 127,000원에 10%요? 예, 다행히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최근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예, 네. 일단 대한유화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원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름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요게 엮인 게 사실 2차 전지 쪽이에요. 얘가 엮여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2차 전지 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이랬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사실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회사가 돈을 잘 벌다가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아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도 힘들어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내려와 있는 게 맞는 거고 내려왔어야 됐고 이 거품이 빠져야 됐는데 이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원자재라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고 뭐 평생 앞으로 뭐 영원히 고가를 찍을 수는 없거든요. 원자재 가격은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영업이익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사서 모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실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좀 괴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데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사셔가지고 당장 수익 내기를 원하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자마자 수익 나기를 원하지만 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수익 나더라도 찔끔 날 겁니다. 한 14만 원대까지 올라와가지고 한 10%, 20%대 그 정도 올라오고 말 텐데 차트상으로는 올라온 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정말 좋고 잘 사셨는데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는 시청자님한테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장기 투자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강요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물리더라도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팔지 않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서 3년에서 4년을 보면서 20만 원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은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사셔서 한 2, 3년 동안 사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한 달 뒤에 추가매수 하고 내일 조금 빠졌다고 추가매수 하고 이게 아니라 한 10만 원대나 또는 10만 원 조금 이하로 빠져준다면 그때 추가매수 계획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금양이요. 금, 양. 금양. 매수가랑 비중이요? 8,800원에 20%요. 왜 그러셨어요? 먹고 나와서 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시장이 홀려버린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약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약간 영혼이 가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런 거에 사게 되는 게 정말 내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시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게 홀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자리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박살이 나요. 네. 이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이런 실수는 하고 저도 이런 실수는 하고 저도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저도 이렇게 매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했던 끝이요, 패가망신이었어요. 그럼 시청자님은 굳이 그 길 걸으셔야 될까요? 그러게요. 제가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강연에도 오프라인 강연 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본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해드리고 해봤는데 이런 매매의 끝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패가망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매를 안 하는 게 더 먼저겠죠, 그죠? 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을 정말 멘탈을 딱 잡고 정신력이 딱 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불나방 매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답이 없어요. 네, 금양 이거 지금 답 없어요. 이렇게 고가에 사가지고 뭐 폭등한거리고 지금 뭐 신고가에 사가지고 푹 떨어지고 있는 이런 거는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쭉 내려갈지 여기서 다음날 슈팅을 좀 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오늘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매도했어야 그러게요 되는데.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한번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좀 각오하고 진짜 이 악물고 그냥 딱 자르고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저기 4,500원까지 또는 4,000원까지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손절 라인 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라인에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기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7,100원대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저기까지 가져갔다가 저거 아니면 손절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파도 손절하세요. 네. 네, 그래서 7,1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7,100원 지지가 되면 반등 나올 텐데 그때 손실 줄여서 나오는 걸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고 경험으로 그냥 뼈아픈 경험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신규 상장주 매수와 이렇게 급등주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시면 정말로 좋은 거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아시면서 그런 이유는 역시나 내가 잠시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이 다 뜯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